물장구 친구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돌아온 코몽쌤입니다. 2학기 화학2 수업은 카메라 없이 진행된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처음 배우게 될 내용은 무엇이냐? 바로 화학 평형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먼저 화학 평형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화학1에서 배웠었던 동적 평형에 대해서 간단하게 복습을 할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는 화학 평형하면 꼭 나오게 되는 평형상수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학 1 수업부터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 메테인이 산소와 연소하는 반응식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메테인하고 산소는 반응물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고요. 그리고 나오는 수증기와 이산화탄소는 보통 우리가 생성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반응물이 생성물로 가는 이 방향의 반응을 우리는 정반응이라고 부르고요. 지금 이 화학 반응식에는 화살표가 한 방향만 지칭을 하고 있죠. 즉 역으로는 반응이 잘 진행되지 않는다는 건데 이러한 반응을 비가역 반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동적 평형에서 정말 많이 나오는 반응인 이산화질소와 사산화이질소의 반응을 가져왔습니다. 자, 이산화질소는 젓갈색, 사산화이질소는 무색이기 때문에 사산화이질소가 많을수록 무색, 이산화질소가 많을수록 젓갈색을 띠는 아주 신기한 반응인데요. 이때 이산화질소가 반응물, 사산화질소가 생성물이라고 보통 지칭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반응물이 생성물로 가는 건 당연히 정반응이라는 것을 우리가 방금 확인해 봤고요. 반대로 생성물이 거꾸로 반응물로 돌아가는 반응을 우리는 역반응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정반응과 역반응이 모두 가능한 반응을 우리는 보통 가역 반응이라고 합니다. 자, 화학1에서 배우는 동적 평형은 이 가역 반응에서 고려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동적 평형 한번 따져보도록 할게요. 자, 동적 평형이 무엇이냐? 자, 이산화질소나 사산화이질소를 적당히 넣고 반응을 진행시키게 되면요, 각각의 물질들이 농도가 변하다가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이 되면은 각 물질의 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되게 됩니다. 이 물질의 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것은 반응이 멈췄다는 걸까요? 아니었죠. 동적 평형 상태이기 때문에 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건데, 동적 평형 상태는 정반응의 속도와 그리고 역반응의 속도가 같기 때문에 겉으로 봤을 때는 농도가 변하지 않아서 아무런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인 게 동적 평형 상태였어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될 화학 평형은 무슨 상태이냐? 바로 여기 보시는 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이 상태를 우리는 화학 평형 상태라고 합니다. 즉, 반응이 진행이 되다가 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되게 된 그 순간부터 이 반응은 화학 평형 상태에 도달했다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그럼 화학 평형 상태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 바로 이거죠. 화학 평형 상태에서는 겉으로는 반응이 정지한 것처럼 보이는데 이는 정반응과 역반응이 같은 속도로 일어나는 동적 평형 상태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한 번 더 얘기하자면 반응이 동적 평형 상태에 도달하게 되면은 화학 평형에 도달했다라고 얘기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선생님이 수업의 앞부분에서 얘기했어요. 화학 평형 하면은 평형상수라는 게 꼭 따라온다고 했었죠. 그래서 같은 반응으로 실험을 통해서 평형상수가 무엇인지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3개의 실험을 준비했어요. 첫 번째 실험은 이산화질소는 없고 사산화이질소만 넣고 반응을 시켜보고요. 두 번째 실험은 이산화질소 조금, 사산화이질소 조금 넣고 반응을 진행시켜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반응은 이산화질소는 있고 사산화이질소는 없는 상태에서 반응을 시킬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실험을 모두 진행하게 되면 충분한 시간이 지났을 때 이산화질소와 사산화이질소가 동일한 농도로 유지되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얘네들은 각각 화학 평형에 도달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얼핏 봐서는 이 평형 농도가 굉장히 중구난방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실험 결과 안에서 규칙성을 찾는 게 훌륭한 화학자이겠죠. 그래서 이 평형 농도를 한번 분석해 볼 겁니다. 어떻게? 자, 실험 1의 평형 농도를 지금 보이시는 이러한 수식에 각각 대입해서 계산해 볼 겁니다. 그래서 실험 1 같은 경우에는 NO2의 몰 농도, 즉 0.0540을 분모해 놓고 N2O4의 몰 농도,
즉 0.6430 값을 분자에 넣어서 계산하게 되면요 12가 나오고, 다른 것도 계산하게 되면은 226이 얼추 나오게 됩니다. 자, 같은 방법으로 실험 2도 대입해서 계산해보고 실험 3도 대입해서 계산해보면 어떻게 나오느냐, 이런 식으로 대략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눈치 빠른 친구들은 이미 보이시겠지만 반응물의 농도 제곱분의 생성물의 농도를 한 값이 실험 1, 2, 3과 상관없이 동일한 값을 나타내는 것을 볼 수 있죠. 그쵸? 그렇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220이라는 값이 실험 온도에서 이산화질소와 사산화이질소 반응의 평형상수 값이 됩니다. 자, 그럼 평형상수 값이 무엇이냐? 화학 반응이 화학 평형에 도달했을 때 반응물과 생성물의 농도를 이용하면요, 처음 농도와 관계없이 항상 일정한 값을 나타내는 농도비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실험 1, 실험 2, 실험 3 분명 처음에 넣은 이산화질소와 사산화이질소의 양이 달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보이시는 반응물과 생성물의 농도비가 일정한 값을 가졌죠. 이 값이 굉장히 독특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화학 평형 상태에서 반응물과 생성물의 농도비를 우리는 평형상수, 알파벳으로는 K라고 지칭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실험에서 이산화질소와 사산화이질소의 평형상수는 220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평형상수가 왜 중요하냐? 내가 초기 농도를 얼마를 집어넣든 결국의 반응은 이 220을 만들기 위해 진행될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평형상수를 알게 되면요, 반응이 얼마나 진행될지 예측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평형상수 값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이 평형상수는 정말 중요한 특징 단 한 가지를 가지게 됩니다. 무엇이냐? 이 평형상수는 오직 온도에만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면 방금 진행한 이산화질소와 사산화이질소의 이 실험을 다른 온도에서 진행하게 되면 이 평형상수 값은 다르게 나온다는 거죠. 반대로 얘기해서 방금 진행한 실험과 같은 온도에서 실험을 진행하게 되면 초기 농도가 어떻게 설정되든 결국엔 평형상수가 220이 되도록 반응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화학평형과 평형상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강조드리자면 평형상수라는 것은 반응을 예측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척도가 되기 때문에 이 뒤에 수업도 이 평형상수를 구하는 법과 좀 더 심도 깊은 내용을 다루게 될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수업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봅시다. 안녕.